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처럼 목감기 걸리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그날이 왔는데요. 비트코인 ETF 승인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데요. 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항상 어, 기쁜 날도 건강히 받쳐주어야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누군가는 2017년도 때는 암호화폐 분명히 다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여전히 그런 온갖 핍박과 구박과 그리고 엄청나게 무시당하면서 이 시장에 살아남으면서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이루어내셨던 또 역사적인 날을 같이 함께 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기쁨도 잠시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있는 루틴에 따른 이야기를 다시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오르나요? 하지만 시간을 내 눈 앞에 있는 내용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저 멀리 있는 내용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어차피 될 거 알았으니까 시간간의 싸움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4월, 5월 달에 있는 ETF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그게 정말로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후속타가 이더리움 관련 쪽 이더리움 레이어 2 그 다음에 이더리움 계열에 있는 코인들이 다 같이 영향을 같이 받고 있죠. 왜 이더리움 클래식은 왜 올라갈까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분리가 됐던 포크됐던 그 시점에서 같이 지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 고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블로, 오픈시, 그러니까 이더 관련된 계열에 있는 코인들은 다 같이 지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폴리곤도 마찬가지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앞으로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더로만 본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이제부터 이더리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되어져 있는 BRC20에 있는 코인들에 따른 동향도 좀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쪽이 자금의 수급이 약간 쉬어가는 형태가 나올 것이냐 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켓 거래의 총액 가고 볼륨 비중이 만약에 주춤한다고 하면 다시 이 물량이 서서히 어느 정도 빠져주면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BTC 마켓 쪽으로 거래 빈도가 옮겨가겠죠. 그래서 당연히 비트코인은 양방향 베팅이 가능합니다. BRC2군 쪽으로 가서 거기서 수익을 다 냈으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또 이더리움을 구매를 할까라고 하면 비트로 BTC 마켓을 거쳐가지고 이더를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같이 그렇게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느 정도 다시 방어 또는 약간 쉬어가는 패턴이 나올 것이고 이더나 나머지 계열 있는 쪽이 급등적인 패턴이 다시 힘을 받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F 이전에 덴쿤이 있기 때문에 분명 그 효과도 막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제 핫한 장을 몸소 와 감성적으로 다 받아내면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도 이제 주의사항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아비트럼, 뭐, 에이브, 이런 쪽이 이제 보게 되면, 이 프리미엄 차가 이제 높은 코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ETF 승인 직전 때까지는 프리미엄 차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도 프리미엄 차가 서서히 빠져주고 있는 현상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ETF 이전에는 이거 정말 선물해서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김프만 좀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정식 승인이 나면서 김프도 서서히 조금씩 완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즉슨 또 국내 거래소 분들의 존보 유저분들이 존버를 해서 수익을 좀 읽어내고 오히려 역으로 좀 늦게 해외 쪽에 있는 유저들이 좀 늦게 이제 추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모처럼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길 전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되고요. 어,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 쪽에서도 그럼 뭐가 제일 많이 갈 거냐 또 많이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당연히 레이어 2 기반 요소를 먼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레이어 2 기반을 왜 먼저 봐야 되냐면 어차피 레이어 2 기반에 있는 애들이 댕쿤에서 가장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비트럼하고 옵티미즘인데 아비트럼은 소각 부분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테마는 같이 묶이면 어떻다라고 했죠? 같이 간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레이어 2 부분에 있었을 때도 분명히 여기서도 종류가 좀 많이 있죠. 옵티미스틱 롤러보러 갈 거냐 아니면 JK 롤러보러 갈 거냐. 최근에는 JK 롤럽이 좀 더 우세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이제 강력한 거래량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옵티미스틱 롤럽 가지고는 충분히 그 물량을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JK 롤럽 쪽으로도 일부 갈 것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뭐 비잔 그 다음으로 공격적인 공격수 패턴으로 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 2에서도 약간 가벼운 시청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빗썸에 뭐 보바가 보이고 루프링 같은 게 좀 보이니까 그런 거를 적절히 잘 분배를 하면서 가져가보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블러가 좀 많이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존의 BRC 20에 있었던 애들이 어느 정도 너무 핫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블러 이더 기반인데 이더에서 뭐 뭔가 좀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했지만 드디어 이더가 그 다음 주인공이 그리고 핫이슈 부분이 바뀌어 가고 있고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픈시나 블러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프리미엄 차를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전체적인 규모 비중에서 테더에 있는 비중 추이에 있는 가격 추이가 이렇게 소폭 빠져주는 물량으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 USDC나 트루 USD에 있는 힘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네, 오히려 어느 정도 즐기다가 USDC 쪽의 분위기는 다시 고간이 채워가고 있고 트루 USD는 FT USD 쪽으로 넘어가는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죠. 원래 바이낸스가 트루 USD를 많이 밀어주다가 이제 자기는 자체 FT USD, BUSD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함으로써 이제 FT USD의 무료 정책화를 통해서 지금 많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동향은 테더와 말 그대로 USDC에 있는 상황을 같이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ETF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영상을 만들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 여러분들은 그 ETF의 후속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논쟁과 문제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한번 제가 시간이 남으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최정의 구상 요소도 꼭 코인 만 할 필요 없이 이 ETF 안에서도 분명히 비트코인을 더욱더 슈팅을 할 수 있도록 수익을 최대치로 뽑아 먹을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만간에 이제 이게 만들어졌으니 곧 그게 분명히 곧 추가 상품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그때 되었을 때 제가 충분히 공부한 뒤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도 이제 운영수수료 부분에 따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걸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이제 주식이 요즘 이제 인하 시즌에서 가장 핫한 시즌의 비트코인을 열어주었던 부분은 MMF 자금이나 이런 쪽이 지금 대기 자금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흡수해주는 이 시점에서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써야 되는 게 AUM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승인되고 나서에 있는 시총에 있는 규모가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인기가 이제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약간 위축기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상황이 제대로 계속해서 펌핑이 되고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이제 이 운영자산에 있는 이 비중이 좀 잘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거래량도 생각보다 잘 나와 주어야 된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 수수료가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유입량이 엄청나게 규모로 많이 들어오지 않고서 하는 수익성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출시 거래소 비중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같은 밥상을 먹고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실적에 따른 싸움도 있겠죠. CBOE와 나스닥은 서로 관계도가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지만 실적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누가 우세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과거에 CME 선물 부분에서 밀려난 CBOE가 결국에 다 폐쇄를 시키고 철수를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시 거래소에서도 분명히 누가 좀 더 대세가 될 거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폐쇄는 안 되는데요. 누가 대세가 될 거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매우 기쁘고요. 저도 진짜 오랫동안 1세대 비트코인 유튜버로서 정말 저도 보람차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했던 짓이 멍청한 짓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성투하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고 그렇게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아프더라도 이렇게 좀 갈아내면서 몸 갈리면서 또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